오늘은 내가 이제 지수 로그 함수와 그래프와 방부등식을 한꺼번에 하루에 다 나갔지만 사실은 그 맨날 그 똑같다라고 말하는 게 어찌 너희들에게 똑같을 수 있겠냐. 예, 그래도 낯설고 그래도 생소하고 그래도 어려운 애들이 있지. 아무리 단원 구성이 똑같아도. 예, 그게 로그인 것도 알고 있어요. 예, 지수와 로그를 비교하면 친숙도 측면에서도 벌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로그라는 낯선 아이, 거기다가 더 낯선 상용 로그, 그 낯선 아이의 그래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약간 끈다는 느낌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그럼 머물러 보면 어떻겠냐. 머물러 보면 기말고사 망하겠죠 뭐. 어떻게든 이번 겨울방학에 지수 로그 함수보다 더 생소한 삼각함수, 그보다 더 낯선 수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진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로그 쪽이 워낙 약한 것 같아서 시간을 약간 딜레이 시키죠. 여러분이 공부할 만한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 주자는 의미에서 내가 나가버리면 니네도 또 쫓아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로그를 개념서로 좀 건드려 볼까 해요. 상용 로그부터 로그 함수의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까지. 개념서를 통해서, 개념서가 이제 바이블. 근데 정석인 사람들은 어차피 바이블 문제와 정석 문제는 필수 예제 부분에서 겹치는 게 많을 겁니다, 유형이. 그러니까 개념 설명을 듣는다 생각하고 한 번 더 가고, 그리고 요번 수요일날, 수요일날은 이제 센수학도 한 덩어리로 되어 있죠. 로그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이번 주까지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을 마치는 걸로 하겠어요. 오늘까지? 아니, 이번 주까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설 연휴가 있으니 다음 주 수요일 만날 때까지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정도면 아무리 낯선 로그라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표준화 시험을 보고 난 판단이기도 해요. 표준화 시험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 진척도와 이게 따라감을, 그렇잖아. 이게 예를 들어 90%가 따라오고 10%가 못 따라간다 그러면 10%를 어떻게든 이렇게 몰아세워서 응원해서 따라오게 만들면 되는데, 이게 이제 70%가 되고 60%가 되어가면 그거는 선두가 약간 더 시간을 딜레이 해야죠.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상형 로그 초반 개념 문제인데, 이 소수 부분의 이야기, 소수 부분을 지난번에 내가 그래프로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어이구. 소수 부분에 대해서 그래프로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죠. 이게 자주 나와요.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fx라 한다. 그러면 이게 fx는 하고 이렇게 뭔가 함수로 써주면 좋겠는데, 이 써지는 부분이 있긴 있어. 뭐냐면 로그 x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x요. 이게 이 함수의 정의이기는 해요. 근데 가우스라는 기호가 원래 교과 과정에 없는 데다가 이 가우스 기호를 쓰려면 여기다 또 괄호 열고 단 하고 가우스는 뭐뭐를 넘지 않은 최대 정수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개념적으로 가져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 정의 자체가 개념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문장으로 가져가도 괜찮다 이거야. 소수 부분. 그래서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엄마는 거의 직각으로 꺾이는 듯한 그래프가 바로 로그 함수의 그래프라고 했고, 밑이 크면 클수록 더 심하게 꺾여요. 심하게. 어느 정도로 심하게 꺾이냐면 여기에 1이라는 라인을 내가 그었을 때, 2라는 라인을 그었을 때
3이라는 라인을 그었을 때, 예. 이 만나는 자리를 살펴보면 y는 로그 x, 예, 밑을 10으로 하는 x의 그래프가 y는 1, y는 2, y는 3과 만나는 자리를 y에다 1 집어넣고 x는 얼마지? y에다 2 집어넣고 x는 얼마지? 찾아보면 나와요. 그럼 이 그림이 얼마나 과장되어 있나가 보일까요? 이래서 여기가 10이에요. 여기가 10. 사실은 그거보다 한 칸 위로 올라가는 건 여기를 0에서 10이라고 하면 이 간격이 10개 있어야 돼요.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와서 한 칸 더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제 그림을 그렇게까지 진실되게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를 100, 여기를 1000이라 할게요. 실제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상용 로그 그래프는 아무리 그려도 y는 3까지와 만나는 점을 찾기는 어려워. 가로축을 1000까지 그릴 게 아니라면. 그러하시고요. 이 소수 부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기를 봐봐. 여기를. 요 높이를 보면 이게 0, 로그 1은 0에서 시작해서 로그 9는 하면 딱 1보다 좀 작은 애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양의 소수지. 요 칸들의 이 짝대기들이 진짜 양의 소수고 그 다음 10부터 100까지의 사이에서는 이 소수 부분이라는 게 내가 어떤 x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만큼의 1이라는 숫자와 그리고 양의 소수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제거하라는 게 바로 이 기호예요. 가우스 기호. 그 1. 얼마 얼마의 1을 제거해라. 그러니까 여기를 뜻하는 거라고요. 요 칸을. 색칠해놓고 보면 그럴듯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은 다시 여기겠죠. 이렇게. 지금 내가 빗금으로 긋고 있는 이 짝대기들이 우리가 찾고 있는 저 로그 x의 소수 부분의 실제 함수값들이야. 실제 함수값들. 그러니까 저 fx를 여기다가 그린다고 해보면 fx를 여기다가 그대로 그린다고 해보면 1, 10, 100, 1000 해서 절대로 이 높이를 1이라는 이 높이를 벗어나지 않죠. 제목이 양의 소수인데 뭐. 제목이 양의 소수. 그래서 여기서 여기 색칠하고 요렇게 올라가다가 뽕 비고 여기 색칠하고 요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뽕 뚫리고 여기 색칠하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 닿으면 뽕 비고 여기 색칠하고 이렇게 또 완만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런 그래프란 말이에요. 이게 fx의 그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 닳도록 들은 말이 어떤 숫자의 상용 로그 값은 정수와 점 양의 소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양의 소수 부분을 표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수도 없이 들었어. 그리고 이게 두 자릿수고 세 자릿수고 네 자릿수면 이론적으로 얘는 1. 얼마 얼마, 얘는 2. 얼마 얼마, 얘는 3. 얼마 얼마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거는 갓 배우고 나서고 샥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다시 상용 로그를 시험 쳐야 될 쯤에 돌아오면 또 혼란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진짜 도움이 잘 되는 게 바로 이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없던 감각도 생겨. 자, 너희에게 분명히 얘기해서 양의 소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고. y는 fx. 그러면 이게 1에서 10, 10에서 100, 100에서 1000, 1000에서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걸 아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으로의 20의 위치를 대략 잡아보는 거지. 20의 위치를 대략 잡으면 한 요쯤 이렇게 나올 것이고 300의 위치, 300의 위치를 잡아보면 한 이쯤 이렇게 나올 것이고 5000의 위치는 이렇게 잡아보면 한 이쯤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셋 다 자신의 양의 소수 값이라고 하면 이 녀석은 로그 20이라는 값에서 1을 빼야 되는 거지. 이놈은 로그 300이라는 값에서 1을 빼야 되는 거지. 이 녀석은 로그 5000이라는 값에서 3을 빼야 되는 거지를 떠올릴 수 있고, 그게 이제 조금만 더 자연스러워지면 요 10의 거듭제곱 파트를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다 정수가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5 곱하기 10의 3승 그러면 딱 3이 정수가 되는 거잖아요. 예? 3 곱하기 10의 제곱에 그 2가 바로 정수 파트니까 요 10과 요 마이너스 1을 요 공 2개와 2를 공 3개와 마이너스 3을 날려버린다고 생각하고 이 녀석의 결과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더하기 로그 5가 되는 거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저걸 풀어도 괜찮은데 예, 양의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함수라는 게 요렇게 생겼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다시 하는 이 문제. 워낙 중요해서 그러니 한 번만 더 풀어봅시다. 3의 30승이라는 어마무지한 숫자가 있어요. 어마무지한 크기의 숫자는 그게 몇백 몇십 몇억 몇천 몇십 몇만 이렇게 세지 않는다고. 그렇게 세지 않고 제일 앞대가리에 뭘로 시작하냐? 1로 시작하냐? 9로 시작하냐? 4로 시작하냐? 시작하는 숫자와 그걸 최고 자리수라고 해요. 최고 자리수. 시작하는 숫자와 그 총 문자의 자릿수가 몇 자리냐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저 숫자인 3의 30승의 상용 로그를 씌운 결과물이다 라는 거예요. 결과물이다. 그럼 일단은 산술적인 계산을 위해 30 곱하기 로그 3으로 만들 수 있고 0.477을 곱하기 30을 해서요. 0, 1, 3, 7, 3, 21, 7, 3, 21, 4, 3, 12, 하나, 둘, 셋, 넷, 14.3130. 14.3130. 이게 14.3130이에요. 다시 말해 14 더하기 0.3130이죠. 그러면 이제 우린 두 가지 행동을 하면 돼요. 이거 두 개를 보면서 너는 15자리의 수구나. 누가? 제가 3의 30승이 너는 15자리의 수구나. 그리고 이걸 보면서 뭘 떠올리냐면 10에 0.3010이 2이고 사실은 이거는 상용 로그보다 이렇게 10의 거듭제곱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잘 와닿아. 10에 0.4771승이 3인 걸 생각하면 이 아이는 0.3010이 결국에 만들어지는 것은 0.3130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얼마냐고 묻는 거야. 모르지. 표를 찾아보기 전에는 모르지. 근데 분명한 건 3010에서 477일 사이에 있는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모르긴 몰라도 2. 얼마쯤 되지 않겠냐 라는 거야. 2. 얼마쯤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2로 시작하는 15자리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2로 시작하는 15자리의 수. 자, 이거는 행위야, 행위. 행위로의 의미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원리를 이해해 보자면, 여기다가. 원리를 이해해 보자면, 저 10의, 이거 10의, 그 다음에 이거 지수로 바꾸면, 14 더하기 0.3130승이 3의 30승이라는 숫자다라는 거예요. 3의 30승을 10의 거듭제곱 변환시켜 쓴 거야, 말하자면. 그리고
지금의 이 원리에 의해서 저 0.3130승, 10에 0.3130승만 따로 쓰면 그게 2점 얼마쯤 된다는 얘기고요. 얼마쯤 된다는 얘기고, 거기에 곱하기, 이게 지수법칙에 의해서 10에 14승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2점 얼마인 한 자릿수의 이 소수점을 잡고 14번 뒤로 뽑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알잖아. 이거 10에 거듭제곱하면 이렇게 소수점을 10 곱할 때마다 한 자리씩 뒤로 보내는 거. 그러니까 나 몇 번 보낼 거야? 14번 보낼 거야. 14번 보낼 건데 애초에 얘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15자리 숫자가 되는 거고, 이게 밀려 간다고 생각하면 2가 제일 앞으로 밀려갈 거 아닌가. 그러니까 2로 시작하는 15자리 숫자다. 이게 원리야. 알겠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이 원리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건 내가 이걸 해석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1차적으로 지금 얘네 지표와 가수를 분리해서 이걸 보면서 15자리 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보면서 요 생각을 해서 2로 시작하는구나를 따로따로 말해주는 거. 이건 현상이지, 현상. 내가 말하는 원리와 현상의 차이 알겠어요? 예.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해요. 예. 도 옆에 있는 게 레고, 도 아래 사이에 있는 까만 건반이 도샵이잖아. 피아노 안 배워서 모르냐? 원리는 그러하지. 원리는 그러하고, 흰 건반과 검은 건반 사이가 반음이고, 검은 건반 다시 흰 건으로 올라갈 때 또 반음이고, 원리는 그러하지. 근데 우리가 악보 보고 그거 생각해서 치냐고. 그렇지 않잖아. 그냥 악보의 오선지에 있는 어느 위치에 보면 손가락이 글로 가게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 예, 내가 말한 현상이라는 게 그런 거야. 상용로그를 씌웠는데 정수가 나왔어? 그러면 요거에 한 자리 더해가지고 15자리 수군 하는 거. 예. 근데 제일 좋은 거 머릿속에 이게 다 떠오르는 거지. 자, 이렇게 한 가지만 딱 고정이 되면 좋겠으나, 이게 너무 큰 수에도 쓰지만 너무 작은 수에도 쓴단 말이지, 우리가 사용로그를. 그래서 이제 같은 식의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3분의 1에 30승을 하려니 너무 커요. 그래서 마이너스 30 곱하기 로그 3, 즉 0.4771. 이거 좀 전에 계산한 것 같은데? 맞지 않냐? 좀 전에 계산했지. 얼마였지? 마이너스 14.3130, 그죠? 한번 써놓은 결과를 다시 한번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다 이번에는 먼저 원리로 해볼게요. 원리로 하면 얘는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0.3130이야. 얘를 마이너스 15 더하기 0.6870으로 쓰려고 해요. 물어보고 싶다. 물어보고 싶은데 알 거라고 보고 일단은 내 얘기를 계속 할게요. 그러니까 이걸 왜 양수로 바꿨을까? 는 원리에 의해 3분의 1의 30승이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5 더하기 0.6870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10의 0.6870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로 표현하자는 거지. 자연과 과학 좀 재밌어 하는 놈들은 전자에 들어있는 전하량 1.9 곱하기 아이가? 아니 1.9가 아닌가?
1.602 곱하기 이거다.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전화량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요런 거 많이 해. 이런 거. 이렇게 1. 얼마로 쓴 다음에 곱하기 너무너무 작은 수는 이렇게 얘가 얼마나 0점으로 많이 왔는가. 0.0000000에서 얼마나 많이 왔는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소수점으로 너무 작으면. 이걸 다 썼다가는 0.0000000000000 18개 쓴 다음에 거기다 16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네. 알겠어요? 근데 너무 꼴불견이잖아, 이게 모양이. 그래서 요렇게 많이 쓴다. 이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양의 소수가 되어야 되는 이유도 그거고. 그래서 이거 이제 잘 기억을 떠올려 보면 10에 0.6 왜 이래? 0.6020 승이 6020 승이 4예요. 그리고 10에 0.6990이 5예요. 이것도 다 설명했던 거다. 영상에 있어.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다 유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6870은 딱 요 사이에 있는 거 아닌가. 요 사이에. 그러니까 얘는 4. 얼마로 시작하는 소수에 한 자릿수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5승이 되어 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고 이건 한 자릿수죠. 그럼 여기가 만약 마이너스 1승이었다라고 하면 난 이걸 하나 앞으로 보낼 거 아닌가? 그럼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0.4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수가 나타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마이너스 2승으로 하면 두 번을 보내니까 0.04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4가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는 여기서부터 점을 15개 앞으로 보낼 테고, 그렇다면 이 4에 대한 설명은 뭐냐? 소수점 이하 15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4가 나타나는 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음수일 때는 오히려 요 숫자를 그대로 문장에 활용하면 돼서 조금 더 편한 면이 있어. 아까 양수일 때는 한 자리를 더해서 이제 자릿수를 말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라고 딱 부를만 해요. 요 숫자가. 소수점 이하 15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 4가 시작된다. 사실은 우리말로 풀어낸 문장이 다를 뿐이지 최고 자릿수와 전체의 자릿수가 몇 자리인가를 말해주는 내용은 똑같은 거란 말이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2로 시작하는 15자리의 수나 소수점 이하 15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말이나 다 최고 자리하고 이게 총 자릿수가 몇 개인지를 말해주는 거야. 그것이 상용로그의 결정적 쓰임새이다. 결정적 쓰임새. 그러니까 상용로그를 진짜 어디다 써야 돼? 그러면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거 센수학 할 때 얘기한 건데, 너희들 자습서에 저거에도 반드시 있다고 그랬죠. 필수 예제에도. 이건 정석에도 있고 바이블에도 있고 풍산자에도 있고 개념원리에도 있어요. 뭐냐면 소수 부분이 같도록 가, 수, 가, 같다 문제예요. 예전에 문제 유형법 이렇게 분류할 때는 언제나 가수가 같다의 문제였어요. 이게 가수가 같다. 근데 이게 그 표준 해설이 두 개가 있지. 표준 해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석이든 바이블이든 그 두 가지 해설을 다 찾아볼 수 있을 거야. 하나는 얘를 로그 x를 1 더하기 알파로 이렇게 알파로 명시해서 소수 부분을 명시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이런 식으로 명시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방법인데, 문제 유형이 너무도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난 항상 이 두 번째 방법을 권해요. 뭐냐 하면 로그 x 제곱이 어찌됐건 어떤 수를 상용 로그 씌운 거기 때문에 걔는 자신의 정수 파트와 자신의 소수 파트로 분리가 될 것이다.
양의 소수 얘기하는 거지. 예. 그리고 로그 x분의 1은 역시나 x분의 1을 뭐 어떤 숫자가 됐겠지. 근데 그 숫자는 집어넣으면 반드시 자신의 정수 파트와 양의 소수 파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거 두 개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다. 그러니까 이 둘을 잡아 뺐을 때의 결과물은 이렇게가 지워지고 정수에서 정수를 빼니 결과는 정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지. 정수에서 정수를 빼면 정수가 나오니까. 예. 근데 그 정수가 나오는 결과물이 누구냐 하면 2가 앞으로 떨어지면 2로그 x고 이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승이라 마이너스가 앞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2로그 x에서 마이너스 로그 x를 빼는 거라서 3로그 x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 x를 3배 했더니 그 값이 정수가 되더라 라는 뜻이고, 공교롭게도 여기에 반드시 이렇게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서 양 세 변에다 모두 상형 로그를 씌우면 요렇게 되고요. 예, 요렇게 되고 그것의 3배인 3로그 x를 만들면 이거에도 3배, 이거에도 3배를 하게 돼서 요렇게 변위가 걸린다는 거야. 범위가 걸리면 그 안에 정수가 뭐가 될지가 구체화가 되는 거죠. 3 또는 4 또는 5가 된단 말이야. 3은 포함이고 6은 불포함이니까 3 또는 4 또는 5가 되는 3로그 x. 그래서 로그 x의 결론은 1 또는 3분의 4 또는 3분의 5가 된다. 그런 x를 모두 곱하여라는 사실은 이걸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인데, 예, 여기서 x는으로 바로 가버리는 방법이 있죠. x는 10의 1승 또는 10의 3분의 4승 또는 10의 3분의 5승 이래가지고 이 세 개를 곱하는 방법도 있고요. 에이씨.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 로그를 그냥 달고 있잖아. 로그 x1은 1이다. 로그 x2는 3분의 4이다. 로그 x3는 3분의 5이다. 로 하면 언제 이 x1, x2, x3가 곱해질까? 진수가 곱해지는 건 로그들을 다 더했을 때죠. 예, 그러니까 로그 x1, x2, x3는 결국 1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3분의 5라는 소리예요. 이걸 한꺼번에 한 다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한 다음에 x1, x2, x3는 하고 10의 4승으로 이렇게 한 방에 가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뭐 크게 어느 쪽이 이득이다 이런 느낌이 없어서 그냥 설명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우린 두 번째 보는 거니까 x들끼리의 곱을 구하라. 지난번에 내가 조금만 더 집중해봐. 지난번에 내가 소개한 것도 이 문제고, 센수학에 소개한 것도 이 문제고, 지금 바이블에 소개하는 것도 이 문제고. 근데 정석도 그렇고 바이블도 그렇고 늘 이 문제 다음에는 이 유형이 있어요. 자,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듣는데 뭐 하나는 더 건져야 될 거 아니야? 잘 들어봐. 이번에는 가수의 합이 1이다가 있어요. 가수의 합이 1이다. 근데 말이에요. 이 1이다를 잠시 번역을 하면 정수이다예요. 왜냐면 가수라는 건 다 0점대 아이들이잖아. 0점대 아이들 둘을 더해서 2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합이 1이다라는 말은 정말로 그 합이 1이 되는 그 순간이 너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합이 정수가 된다라는 걸 상징하는 표현이야.
어차피 0점대의 아이들이 둘이 더해져서 될 수 있는 정수는 1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수이다의 사건을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에 똑같이 해봐요.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그러면 이건 지 나름대로의 정수 파트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양의 소수가 있겠죠. 그리고 로그 x 세제곱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x의 세제곱을 하면 어떤 거대한 수가 될 텐데 그 녀석도 얘보다는 훨씬 큰 어떤 정수 부분과 자신의 또 양의 소수 부분을 가지겠지. 예. 다를 수 있어. 두 개가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얘가 0.3이면 얘는 0.7이고 얘가 0.11이면 얘가 0.899 그렇다는 얘기예요. 둘이 더해서 1을 만든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정수가 됨을 이용하는 거지. 아까 전 문제는 소수 부분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빼서 정수를 만들었다면 이번엔 더해보는 거예요. 그럼 좌변은 4로그 x가 될 거고 우변은 정수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정수 더하기 요 둘을 넣으면 1. 그럼 그냥 정수지 뭐. 이렇게. 에? 정수가 되는 거지. 그럼 그 정수가 얼만데요? 라는 건 이번에는 4로그 x의 범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4로그 x 이거 아까하고 똑같이 로그 x의 범위가 1에서 2 사이고요. 4로그 x는 4에서 8이 됩니다. 4에서 8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정수라고 부를 수 있는 애는 4 또는 5 또는 6 또는 7이 된다는 거지. 4에서 8 사이에 있는 정수. 그래서 로그 x가 될 수 있는 값은 1 또는 4분의 5 또는 4분의 6, 2분의 3 또는 4분의 7 이렇게 4개다. 얼핏 보면 요 앞에 유형하고 똑같을 것 같아 이게. 똑같을 것 같아. 근데 여기에 다 빨간색으로 써갖고 뭘 주의해야 될지 모르겠네. 뭔가 특이한 색깔로 해보자. 여기에 주의! 뭐에서 주의하냐면 가수의 합이 1이다 문제에서 주의는 뭐냐면 로그 x가 이 자체로 진짜 정수가 되는 애는 배제해야 해요. 로그 x가 이 자체로 진짜 정수가 되는 여기로 얘기하면 요 놈을 빼라는 소리죠. 요걸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가수의 합이 1이다에 내포되어 있는 말이 이 알파든 이 베타든 둘 중 어느 녀석도 0이 아니다라는 말을 암시하고 있어요. 내포하고 있어요. 합이 1이다 해서. 왜냐면 가수는 0이 될 수 있지. 그지? 가수는 양의 소수 0을 포함하는 양의 소수니까 한 개는 0이 될 수 있는데 합이 1이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0일 때 다른 하나는 1이 되어야 돼요. 1이라는 가수는 있을 수가 없잖아. 얘가 0이 돼도 이건 1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어느 한 가수가 0이 되는 건 막아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지금처럼 로그 x가 1이 되면 이 자리에서 여기가 1이고 이게 0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가수의 합이 1이다의 조건에서 여기가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숫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0이면 얘도 0 되겠죠. 그럼 가수의 합이 1인 조건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로그 x를 정수로 만드는 대상은 이 결과에서 반드시 빼줘야 된다. 요거 하나의 추가 조건이 더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은 막 기억이 날 것 같지. 자꾸 까먹어, 이거. 한 바퀴 돌 때마다 까먹어. 그래서 얘기해 두는 거예요. 주의해라. 예, 주의해라. 요런 거 정수되는 건에 대해서 빼야 된다. 실제 정답은 요거 3개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될 수 있는 소수 부분. 이거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소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소수. 그리고 1 더하기 4분의 3. 4분의 3이 소수가 되는 거겠죠. 아, 방금 가수의 합이 1이다라는 표현을 썼잖니? 이거 봐라. 내가 아까 그 fx를 얘기할 때 요런 정의 쓴 적 있잖아. 예, 이게 문장으로 하면 로그 x 제곱의 가수예요, 이게. 예,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을 저렇게 써. 기호로.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한 다음에 로그 x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x. 가우스가 반드시 뒤에서 빠져야지. 예, 이게 로그 x의 가수예요. 따라서 이 마이너스를 저쪽으로 넘겨서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로그 x 제곱 마이너스 로그 x 제곱의 가우스 이렇게 하고 더하기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x의 가우스는 1이 되는데 이게 가수의 합이 1이다야. 문장으로 만들면 가수의 합이 1이다. 물론 이 경험은 요 앞에서 했겠죠. 어디 갔노? 네, 여기 있잖아요. 이게 가수가 같다예요. 보면 로그 x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로그 x 같다? 로그 x분의 1 마이너스 로그 x분의 1.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과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 이 뜻이에요. 이 뜻. 그 다음에 여기서 딱히 할 얘기가 없구나. 이게 이제 뭐라 그러지? 숫자 바꾸기? 예. 표현 바꾸기? 예. 표현 바꾸기에 있는 문제인데 에이씨 가려버렸네. 이거 뭐래? 4분의 3이에요? 예.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고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여기서 이 문장을 이렇게 끊으면 요 앞에 있는 로그 정수 부분이 3이다라는 얘기는 로그 x가 3에서 4 사이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필수 예제 같은데 1000에서 10,000 사이에 있는 x라고도 줄 수 있었지. 예, 줄 수 있었던 거를 정수 부분이 3이고로 요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줬어도 우리가 이렇게 바꿀 거지, 이제. 로 하고, 이게 분명히 보면은 가수와 가수인데, 가수가 같다 문제, 또는 가수의 합이 1이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방금 요령으로 보여줬잖아. 이게 대표 문항이라고 했는데, 너한테 내가 뭐라 그랬냐? 이게 표준 풀이가 2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표준 풀이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 거야. 그 하나만 익히고 있는 자들에게 엿을 먹이기 위한 문제예요. 이거는 4분의 3이라는 건 같다도 아니고 합이 1이다도 아니고 그 자체가 정수가 안 되잖아. 그럼 내가 그 둘을 더했을 때 정수라는 말로 풀어낼 수가 없는 문제인 거지. 바로 두 번째 그 표준 풀이. 아마 이게 그 바이블이나 해설지에 보면은 나와 있는 풀이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알파로 놓는 거 있잖아.
곱풀입니다. 로그 x에 정수 부분이 3이고 소수 부분이 알파다. 이렇게 설정을 해봅시다. 로그 x가 기준이니까 정수 부분이 3이고 소수 부분이 알파이다. 예, 요거를 야 대놓고 졸린 티 너무 내지 말고 잠깐만 참아봐. 그럼 여기다 대고 알파는 지금 방금 전에 내가 만든 문자잖아. 만든 문자에는 이렇게 자신의 변역기호, 얘가 어떤 존재다라는 걸 명시해 줘야 돼요. 라고 하면 이 로그 루트 x는 말이다.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애예요. 2분의 1 로그 x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2분의 3 더하기 알파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확실한 건 요 녀석이 2분의 3을 분리하면 1 더하기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1 하나는 확실히 확보했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알파인데 문제는 요게 2분의 1도 양의 소수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쓰면 이게 양의 소수일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답해보자. 필영아.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뭐 이렇게 시키면 항상 박명수 먼저 시켰잖아. 고유 명수. 예, 우리는 고유 필영이가 있어요. 필영아, 이거 로그 루트 x라고 하는 녀석을 정리한 게 이건데, 얘는 가수가 맞냐 아니냐? 맞아. 네가 맞다고 대답을 하면 내가 여기다가 0.7을 넣어보라고 시킬 거예요. 알파에다가 0.7을 집어넣으면 이만큼이 아니네. 이건 걱정할 거리가 아니었구나. 쏘리. 착각했네, 내가. 맞네. 예. 알파가 0에서 1 사이 숫자니까 가장 큰 0.9999를 집어넣어도 2분의 1.999니까 이건 양의 소수가 맞네. 에이씨. 다른 문제랑 헷갈렸어요. 예. 그래서 요 녀석의 이제 소수 부분이 요게 됐단 말이지, 요게. 그러니까, 얘의 소수 부분은 알파이고요. 알파. 이 문장 그대로 쓰자면 로그 x의 소수 부분은 알파이고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은 2분의 1 더하기 알파가 되니, 예, 이 두 녀석의 합이 4분의 3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4분의로 통분하면 어떻게 되냐? 4분의 4알파, 4분의 2알파, 6알파 플러스 2 이 정도 되려나? 헐라리? 이러면 3이 되려면 알파는 얼마여야 되는 거지? 알파는 6분의 1이 되어야 되나요? 예. 여기가 6분의 1이 들어가야 4분의 3이 되지. 그래? 그래서 로그 루트 x의 소수분을 구하라. 그러면 이 6분의 1을 이번에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6분의 7, 12분의 7, 12분의 7이 답이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표준 모델이라고 해서 필수 예제 2개에 대해서 알려준 것은 가수가 같다와 가수의 합이 1이다, 즉 정수이다의 이 두 표현을 풀이법인 거고, 지금처럼 가수의 합이 어떤 구체적인 소수나 뭐 양의 어떤 값이 된다면 그거는 이런 식으로 알파로 놓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문자로. 이번엔 또 낯선 아이들 시리즈 2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방부등식. 먼저 그래프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 두 가지 y는 로그 2의 절대값 x와 y는 절대값 로그 2의 x. 너희들 보고 누차 내가 그 폴더에 있는 작년 폴더에 있는 영상 보라고 했던 게 절대값 그래프를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절대값 그래프의 유형이 몇 개 없다니까. 예, 제일 먼저 배운 게 이거. y는 fx 전체의 절대값.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절대값 그래프의 활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가 있는데 그 뒤로 요거 뒤로 3개가 더 있는데 그 3개 더는 사실은 지금 이 녀석, 그러니까 fx가 있는데 그 모든 변수 x에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것의 변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x에만 절대값 씌우기, y에만 절대값 씌우기, xy에 모두 절대값 씌우기니까 기본 원리가 얘에서 다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두 가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래프 그리는 법을. 예. 그래서 함수 전체의 절대값은 이 그래프를 그냥 그린 후 x축 기준으로 위에 있는 부분은 따라 그려주고 x축 기준 아래쪽에 있는 애는 접어 올린다 라고 했어요. 접어 올린다. 그러니까 로그 함수의 그래프 접어 올리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은 이제 첫 만남이니까 그러한데, 자이스토리 고3용 자이스토리의 지수함수 그래프, 로그함수 그래프 편을 찾아보면 4점짜리, 그러니까 그냥 4점짜리가 아니고 킬러 문항에 이거 많이 나와요. 소위 말하는 21번, 30번, 요즘으로 얘기하면 22번 이런 애들이 이게 자주 나와요. 예, 그만큼 이제 내용을 많이 품고 있다는 얘기지. 여러모로 확대될 수 있고. 잠시만. 이제 그것의 생 기초 중에 기초가 여기 x에 있는 1을 기준으로 요렇게 생기는 거다. 이거 치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일단 y축에 이 절대값을 치우고 그려라. 치우고 그리는데 어디만 그리냐면 y축의 오른쪽만 그리는 거야. 오른쪽만. 근데 공교롭게도 이 절대값을 치우잖아요. 그럼 로그 2의 x,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의 원래 그래프가 오른쪽에만 그려지는 애야. 애초부터. 그죠? 오른쪽에만 그려지는 애야. 그럼 이걸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잉크를 좀 진하게, 많이, 마르지 않게 칠했다고 생각하고 y축으로 데칼코마니 시키면 된다. 접었다가 떼면 돼요. 그러면 또 손톱. 이렇게 되는 그림이 나온다. 자, 대칭의 모습이 나와요.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 이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나? 안 나오네. 그냥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로그의 성질에 4번을 보면 로그 A의 X 제곱은 제곱이 아니고
n 거듭 제곱은 n 로그 a의 x이다가 있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건 방정식을 풀 때건 이제 이거의 한 사례로 로그 2의 x 제곱이 나오면 제곱이 나오면 얘를 2 로그 2의 x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어요? 그 철석같이 믿고 있죠. 아, 여기 거듭 제곱이 있으면 떨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로그 함수의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이 뭘 만나게 되냐면 y는 로그 2의 x 제곱의 그래프 운운하는 것과 또는 로그 2의 x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퀄 제로의 방정식이나 아니면 로그 2의 x 제곱 어쩌고 저쩌고 등장하는 부등식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야. 달라요, 하는 짓이. 두 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요 그래프 얘기를 기준으로 하잖아? 그러면 이 녀석과 동일한 그래프가 뭐냐라고 하면 y는 로그 2의 2 로그 2의 절대값 x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로그 2의 x를 이렇게 약간 2배 올린 거, 사이즈가 이렇게 위아래로 2배 찌른 이런 그래프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쪽도 이렇게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도. 이게 맞는 그래프예요.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게 맞는 그래프예요. 그냥 내리고 얘처럼 굴면 한쪽만 그려져야 맞을 것 같은데 이 양쪽이 그려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배웠잖아. 왜 그러지?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죠. 모든 공식에는 맨 위에 전제가 있어요. 성질을 배울 때. 그때 a는 0에서 1보다 크거나 1보다 큰 i고 x는 양수에 대하여 이 말이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얘가 그냥 내려오는 거야. 이것도 그냥 내려오는 거고. 알겠어요? 근데 함수나 방부등식에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의 아이디어 또는 어떤 힌트나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x의 변형을 안 걸어 넣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되게 큰 차이인데 출제자가 애초에 이렇게 너희한테 내주고 너희가 이걸 이쪽으로 올리는 것과 출제자가 맨 처음에 이렇게 내주고 너희가 이걸 내려야 되는 입장은 완전히 다른 입장이라는 거지. 출제자가 이렇게 내줬을 때는 이게 진수가 되기 때문에 진수 조건에 의해서 A는 양수다가 자동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출제자가 처음으로 이렇게 내주게 되면 이 x제곱 자체가 진수이기 때문에 x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x에 음수가 들어가도 제곱이 되면 양수니까 x제곱이 양수라는 것에는 지장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초에 나한테 어떻게 주어져 있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 2를 떨어뜨릴 때에는 여기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음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절대값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희원아. 그렇게 말하면 로그 2의 x 세제곱을 이퀄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자, 3을 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x랑 x제곱을 분리해서 x랑 x제곱을 분리해? 아니 3을 떨어뜨리고 싶어. 그냥 3을 떨어뜨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x세제곱 마이너스 x 왜 이렇게 얘기가 안 통하지? 선생님이 묻고 싶은 건
3 로그 2의 x겠냐 3 로그 2의 절대값 x겠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방금 전에 2 떨어뜨릴 때 여기 절대값 붙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 그 이유가 x제곱 자체가 진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양수이려면 이럴 때인데 이게 양수가 되는 것과 x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x가 음수가 들어가도 x제곱은 이미 양수기 때문에 이걸 떨어뜨리고 싶으면 여기다 절대값을 꼭 써서 요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음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여기에 3승이 돼 있으면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아, 50%였는데 잘 좀 찍지. 안 씌워도 돼요. 안 씌워도 돼요. 생각을 해봐, 생각을. 여기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야. x3승이 음수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겠지. 어떻게 되면? x에 음수가 들어가면. 근데 그건 진수 조건이 안 맞아. 그러니까 x3승은 이게 진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원래 x가 양수여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3을 떨어뜨려도 x가 원래부터 양수인 거야. 이 자체가 이미 x가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어? 로그 2에 x 4승은 어때요? 4승? 4승은 또 이게 음수가 들어가도 4승 되면 양수가 돼 진수조건을 만족하니까 얘는 4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로그 2에 절대값이 반드시 써져야 돼요. 구분을 굳이 하자면 그러니까 홀수차 승과 짝수차 승의 차이인 거지. 이해돼? 안 돼? 왜 안 되지? 희연아, 진수 조건이 진수 자리가 양수여야 한다는 거잖아. 어? 진수 조건이 진수 자리가 양수여야 한다. 그러니까 로그 x제곱이 처음에 너한테 주어져 있으면 x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x에 대한 변역에 대한 언급이 없이 로그 x제곱이 주어지면 이 x 안에 양수가 들어가도 되고 음수가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제곱을 했을 때 항상 양수가 되니까. 그럼 얘가 2가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다가 이렇게 썼다가는 이거는 x에 음수를 넣을 수가 없잖아. 어? 그럼 얘와 얘가 같지 않은 거지.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같게 만들려고 요렇게 절대값을 씌우는 거라고요. 그런데 로그 x 세제곱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양수이려면 x가 원래부터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애초에 마이너스 2가 못 들어가.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못 들어가. 예, 그래서 이건 그냥 떨어져서 옮겨도 아무 지적이 없는 애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 4제곱은 이게 4 로그 x 이렇게 되면 얘랑 같지 않아. 이거 같지 않아.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야 된다. 요런 얘기. 요 패턴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 필수예제 이쯤에서 로그 2의 절대값 x의 그래프를 너희한테 그려라 라고 시키는 이유는 이후에 저런 아이가 나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알겠어요? 미리 이제 복선을 깔아 두는 거지. 여기 보면은 벌써 필수예제부터 뭐가 등장하냐?
이런 애가 등장을 해요. 이게 전에도 너희한테 얘기했지만 언제 봤냐면 고등수학 합성함수와 역함수 파트에서 출제 조망에 실수로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예. 그거는 1학년은 로그를 모르니까 못 푼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수로그 함수 다 배웠잖아요. 지수로그 함수가 서로 역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수함수로 바꿔서 풀지 역함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풀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러려면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의 성질 합성함수의 성질을 줄줄이 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필수예제에서부터 이게 이제 등장을 한다고. 이것도 역함수 얘기고요. 역함수의 그래프 이야기고. 역함수인 걸 알아보는 건 여러분의 몫이다. 이거 정말 장난 많이 쳐. 이거 봐봐. 대충 봐도 y는 x 대칭 같지? 예. y는 x 대칭 같잖아. 실제로 x, y 자리 바꿔 정리하면 이거 돼요. 둘이 역함수라는 소리지. 이거는 우리가 고등수학 4 당시에도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이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만 지운 다음에 하나 fx, 하나 f 인버스 x 하면 문제로 성립을 했던 것들이라고. 이제 그 실체를 보고 있을 뿐이지. 알겠습니까? 뭐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정의역 주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근데 이렇게 내주면 여기는 x가 단독 변수이고 이거 잘해봐야 평행이동 실수배니까 평행이동 실수배 대칭이동은 그냥 증가함수 아니면 그냥 감소함수라서 구간의 양 끝값이 최대 아니면 최소라고 했다. 그러니 이렇게 2차 함수와의 합성을 시도하는데 2차 함수와의 합성을 시도하는데 우리 지수함수 때 얘기했던 거랑 같아요. 너희는 반드시 얘를 y는 로그 3분의 1의 t와 t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3으로 분리해서 두 개의 그래프로 보려는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끊임없이 갈굴 거야. 끊임없이. 이거는 내 스타일, 내 방식, 내가 요구하는 바대로 너희가 풀 때까지 계속 괴롭힐 거야. 왜냐면 계속 나올 거니까. 계속 나올 거니까. 함수의 종류를 무관하게 이게 로그고 이게 2차잖아. 나중에 가면 이거 3차와 로그, 2차와 지수, 수투 넘어가면 5차와 4차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에 이 합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최대 최소 묻는 문제가 나오니 이 스타일에 익숙해져라. 그나마 편한 거 할 때 익숙해져라. 세로축이 y축, 가로축이 t축, 그리고 점선. 최대 값은 갑자가 들어가면 희원아. 무슨 값이라고? 아니, 최대 값이든 최소 값이든 갑자가 나오면 뭐라고? y 값. 응? 갑자가 나오면 y 좌표요. 알겠어요? 이거 말고도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극값 이런 표현 나온단 말이야. 절대값. 갑자 등장은 y좌표. 알겠어요? 외워. 다음번에 또 물어볼게. 그러니까 이 y좌표 중 어디가 가장 높으냐의 문제인데 그 높은 것은 실선이 그려진 마지막 순간이 제일 높겠지. 근데 지금 못 그린단 말이야. 왜? 난 t의 변역이 없어. 이게 t의 변역을 어디서 구하냐면 세로축 t축, 가로축 세로축이 이거 왜 이래? 자동 보정이 자꾸 깨지지? 가로축이 x축 인 졸려? 네가 지금 졸릴 자격이 돼?
2차 함수. 2차 함수. 내가 왜 이렇게 그렸냐면 여기 딱 봐도 축이 마이너스 2이길래 예. 그리고 1, 4, 4 떼고 나도 9가 남으니까 여기가 9가 돼요. 나 무슨 얘기 하는지 아는 사람? 꼭지점 만들 때 우리 완전 제곱식 만들잖아. 그때 여기 1, 여기 4면 뒤에 상수 4 필요한 거 뻔히 알잖아. 그러니까 이 13을 4와 9로 분리를 하라고요. 그러면 9가 꼭지점의 y좌표예요. 완전 제곱식 만들고 나면.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애인데 x의 변형은 없어. 변형이 없다는 얘기는 실수 전체지. 우리가 유일하게 정의역을 생략할 수 있을 때가 실수 전체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실선이 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t의 치역은 요 위쪽이 되는 거죠. 요 위쪽. t는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t는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9 딱 찍어가지고 9보다 크거나 같은 t에 해당하는 실선이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이. 그래서 최대 값이 얼마냐라고 하면 t에다가 9를 집어넣은 마이너스 2가 최대 값이 되는 거죠. 여러 번 얘기한 거야, 희연아. 여러 번. 이제 할 때도 됐어. 이거 네가 해야 돼. 알겠지? 희원아. 알겠지?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 너희들의 연습장, 너희들의 풀이에는 항상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져서 x의 변형으로 찾은 t의 치역, 그 t의 치역을 이쪽의 정의역으로 하는 y의 치역. 그 y의 치역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다. 알겠어요? 로그 방부등식. 역시나 뭐 이렇게 일단은 쉬운 문제들은 양쪽의 로그를 분리시킨 다음에 로그를 썩독하고 지우면 안에가 다항 방정식 1차 또는 2차에 다항 방정식이 되는 녀석이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딱 한 가지뿐. 어렵지 않으니까 이게 로그 3의 3x-2가 되고, 이건 로그 3의 2의 x 플러스 2가 돼서 이렇게 지우고 1차 방정식 푼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다만 주의할 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나온 근을 반드시 본 방정식에 다시 넣어봐라. 본 방정식에 다시 넣어봐라. 그래서 단 한 개라도, 어느 한 개라도 진수 조건을 위배하면 버리는 근이다. 알겠어요? 무연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연근. 이렇게 나온 근을 다시 한번 넣어보는 행동을 근을 음미한다라고 해요. 근의 음미라고 부르는데, 근을 음미하여 진수 조건을 위배하는 것들을 제한다 라는 거예요. 근의 조건을 위배하는 것을 무연근이라고 부른다. 다 용어가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에서 주의할 점은 딱 하나. 늘 그거예요.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다시 만족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지우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워도 상관없어서 보이니까 지우는 거지. 함수를 지우는 게 어딨어. 그렇잖아. 나중에 사인 x 나오고 사인 2x 마이너스 1 나왔는데 사인 지우면 큰일 나요, 이거. 원래 이러는 거 아니야. 함수 아닌데 로그나 지수가 단조 증가 아니면 단조 감소기 때문에 지울 수 있는 거야. 지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여간 진수 조건 주의 하시고, 뭐 할 말이 없어.
예, 눈에 뻔히 보이죠? 로그 2x, 로그 2x. 오히려 이거를 2차 함수랑 합성되어 있는 걸 더 잘 숨길 수 있는 애는 오히려 지수예요. 예, 로그는 로그라는 덩어리를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치환해라 이렇게 막 대놓고 얘기하게 돼요. 로그 부등식. 방금 전에 얘기한 밑조건과 진수조건이 아이고. 더더욱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파트가 바로 이거죠.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예만 들어보자면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로그 6 합치고 x-2, x 플러스 3 그러고 싶을 법도 해. 바로 왼쪽에 로그 6, 오른쪽에 로그 6 이렇게 있는데 로그 법칙으로 합치고 싶죠. 그런데 출제자가 그럼 처음부터 합쳐주지 바보냐 저거 분리해 놓게. 차이 나요. 분명히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잊지 말고 x는 2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챙겨 두세요. 챙겨 두고 시작하세요. 분부등식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로그 6에 6 하고 1보다 큰 미침으로 서로 지우고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 6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4와 3 사이 1차적인 본부등식은 이건데요. 이건데 요거를 저기 있는 두 개의 조건, 그러니까 마이너스 4와 3만 있는 게 아니고 2보다 크다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줄이 같이 겹치는 실제 해는 2에서 3 사이가 됩니다. 진수조건. 진수조건 자체가 이 해에 완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연근을 걸러내는 차원이 아니에요. 적의 해집합의 일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혜원아, 로그 부등식 풀 때 뭐부터 챙기라고? 뭐부터 챙기라고? 원을 챙겨? 따라해봐. 진수조건. 따라해봐. 진수조건. 응?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진수조건부터 챙기라고? 제발? 응. 2차로 합성된 부등식 풀기, 2차 안같이 보이는 애를 2차 부등식인 줄 알아내기 정도 되는 녀석이고요. 이거는 지수 때도 있었죠. 지수 부등식 때도 있었는데 이게 밑에도 x가 있고 위에도 x가 있다. 그러면 갈라야 되는 거야. 함부로 로그를 씌우면, 그냥 로그를 뻑 씌워버리면 얘가 이렇게 올바로 있을지 뒤집힐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밑을 내가 얼마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호가 그대로 있기도 하고 바뀌기도 한다. 알겠죠? 그거 주의해서, 그게 0 헷갈릴 것 같으면 쪼개서 하는 거다. 쪼개서. 0에서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로 쪼개서 하는 거고, 지금은 상용 로그 붙일 거니까 뭐 문제는 없죠. 그 다음에 문장형, 이거야 뭐 이렇게 필수 예제건 하나만이 아니라 내도록 굉장히 많이 풀어봐야 되는 대상이라서. 얘는 왜 이렇게 여기다 욕심, 맞아. 맞아. 이 바이블이 신비롭게도 이 문장체에 되게 꽂혀가지고 뭐가 많이 내놨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은 예제는 필요 없고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되는 건데 욕심을 많이 냈더라고. 혹시 이 부분 공부한 중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연립, 요거는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 이런 거 풀 때도 진수 조건을 지켜야 돼. 진수 조건을 지키는데 여기에 진수가 무려 3개가 있어요. 진수가 3개가 있어요. 로그가 3개니까. 그러니까 다 지켜야 돼. 그러니까 x가 양수이다와 이만큼이 로그 2 요만큼의 진수니까 로그 3의 x가 양수이다와 이렇게 덩어리가 전체 이 3분의 1의 진수가 되니까 로그 2의 로그 3의 x가 양수여야 한다와 이거 다 지켜야 돼요. 근데 보통은 포함 관계라서 마지막 게 나머지를 다 포함하게 돼 있어요. 포함이 아니라 제일 좁은 조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풀면 로그 2의 로그 3의 x가 0이니까 로그 2의 1로 바꾸면 되죠. 1로.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로그이므로 내리면서 다시 이렇게 되고요. 이 1은 로그 3의 3으로 바뀌면 되고요. 이렇게 지우면서 x는 3보다 크다가 되는데 이거 해봐야 x는 0보다 크다고 이거 해봐야 x는 1보다 크다라서 대부분 0보다 크다, 1보다 크다, 3보다 크다 마지막 번째 거를 하면 다 모든 것의 교집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x는 3보다 크다에 이 지금 기껏해야 진수 조건 챙긴 거예요, 얘들아. 진수 조건. 실제 본부등식은 얘랑 푸는 거죠, 얘랑 푸는 거니까 여기서 로그 3분의 1 로그 2의 로그 3의 x 가 0 로그 3분의 1의 1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와 얘를 지우면서 밑이 0에서 1 사이인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 2의 로그 3의 x라는 이 녀석은 이 정도인가? 1보다 작다. 부동어가 바뀐다. 부동어가 바뀐다. 이 1은 다시 로그 2의 2가 되니까 얘랑 지우면서 로그 3의 x는 2보다 작다. 이 로그 2라는 게 로그 3의 9이므로 로그 3 지우면서 x는 9보다 작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진수 조건과 함께 x는 3에서 9 사이의 숫자가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수 조건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 특히나 로그 부등식에서는. 알겠죠? 주의해야 될 내용들은 다 말한 것 같네요. 역시나 또 디테일한 유형 문제들의 풀이에서는 또 할 얘기가 더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알아내면 제일 좋고 1차적으로는 내가 도와줄 생각인데 이렇게 듣는 수업에 앉아서 넋 놓고 있다가 정작 수업에 뇌가 참여하고 있질 않아서 질문 때리면 모르고 질문 때리면 그제서야 생각하고 이제 그만하자. 2학년이다.